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모닝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자, 미국 증시 결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국채 수익률 상승 충격에 사흘째 하락, 이 반도체가 크게 좀 밀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바로 시장이 마감했습니다만 주요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2.34% 하락 마감했고 애플이 올랐습니다. 1.45%. 9월 1일자 애플의 신임 CEO 존 터너스 CEO가 새롭게 자리를 맡고 있죠. 맡을 예정이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소폭 상승, 반도체 보죠. 브로드컴이 3.17%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 ADR 주가 무려 9.2%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주들의 상당 부분 약세, 이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던 샌디스크 주가도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 주가가 크게 좀 밀렸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볼까요? 준비한 자료. 꼭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하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체 휴일일 때 미국 증시 결과가 특히 이제 샌디스크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가 올랐고 뭐 코어 이후의 수주장고 급증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장 월요일장 키옥시아랄지 중국 CXMT 창신 매물할지 이런 쪽을 상승을 이끌었죠. 그리고 연휴 동안의 엔트로피 분기 흑자 1년 만에 14배 늘어난 115억 달러 직전 분기 대비 2배 증가된 모습이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건 이제 AI의 수익화를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아니라 AI 수익화가 입증이 된 거죠. 그런데 어제 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에 한 10시를 대략 기점으로 해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죠. 기관은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죠. 바로 이제 이유는 30년물 금리가 급증을 한 겁니다. 잠깐 30년물 금리 동향 한번 잠깐 볼까요? 뭐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 30년물 19년 만에 최고 큰손 수요 악화 장기금리 급등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국채 공급 증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볼까요? 티커가 30년물짜리가 TYX인데요. 오늘은 소폭 좀 하락을 했습니다. 5.28. 근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어때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0년물 같은 경우는 4.71%입니다. 역시 뭐 이것도 장기 금리라고 하겠죠. 근데 2년물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 혹은 이제 시장 예상치 부합하면서 9월 금리 인상론이 물러섰죠. 동결 가능성이 좀 우세해지면서 단기 금리는 좀 약화되고 있는데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기 금리가 왜 상승하고 있냐? 여기 보시죠. 한마디로 연준의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국채와 회사채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가 AI 데이터 센터랄지 인프라 건축에 지금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금 조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와 회사채가 경쟁하는 당연히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 버리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이란, 뭐 휴전업 시장 난항, 이 중중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좀 이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한번 그 부분을 자세히 써놨는데 미국 채권 시장이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네, 미국 국채 장기물의 급등은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 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와 회사채가 장기 투자 자금을 넣고 경쟁 구도 나오면서 무려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30년물 전 세계에 걸쳐서 다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고 UK, 영국, 일본, 독일 다 최근에 오르고 있는 거죠. 네. 네, 국채 상승 원인 말씀드렸고요. 야드니 리서치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점점 불편해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차입 급증 올해 1조 9천억 달러 전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가까지 오르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충분히 경계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통제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급격하게 또 밀리게 한 요인이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하락을 보이니까 오늘 미국 증시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영향을 주면서 이제 이런 요인으로 네, 장기물 국채 가격 상승, 여기에다 유가도 상승하고 있던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의 이란과의 MOU 뭐 만료가 됐죠. 서로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미국 국토로 이게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유가 이 30년물짜리 장기 국채를 상승시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주요 가장 타격을 받은 게 이 반도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가는 좀 이런 모습이에요. 반도체가 대부분 약세입니다. 반도체 숏 관련 ETF는 뭐 반대로 또 급등을 했겠죠. 여기 보게 되면요. ETF 한번 볼까요? ETF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지수 관련 오른 것은 이제 인버스 ETF겠죠. 인버스 ETF. 반도체 3배짜리 인버스 ETF는 15% 났죠. 반대로 3배짜리 반도체 레버리지는 14%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정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 네,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이제 요겁니다. 일단 오늘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죠. 유니트리가 오늘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합니다. 네. 요게 국내 로봇 업체, 로봇 관련 부품 업체랄지 미치는 영향 잘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로봇 대회가 또 중국에서 열려요, 이게요. WRC가.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참가하는 회사들 기사 내용도 향후에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뭐 이런 게 있고요. 쭉 있지 않습니까? 8월 21일자는 또 현대차 노조 전면 파업 돌입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운동회가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번 주 일정 보시고, 일단 지금 이제 주요 일정 중에 우리가 주시할 건 이제 8월 26일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지금 대부분 S&P 500 기업들 대부분 실적 발표했고, 엔비디아가 이제 가장 빅테크에서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요거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요것도 중요하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CEO 인베스트 데이, 여기에서
로봇 산업,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랄지 뭐 등등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8월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8월 28일 날 삼성전자 배당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이 9월장 이것도 한번 보시죠. 9월이 전통적으로 9월이 유대교의 가장 큰 명절인 로시 하샤나와 욤 키프루가 집중된 9월에 10월 휴가 많다. 왜냐하면 이 월가에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로시 하샤나에 팔고 욤 키프루에 사라. 뭐 그런 얘기죠. 8월 말, 뭐 8월, 9월 초에 이렇게 팔고 뭐 10월 가까이 돼서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FMC는 이제 동결 가능성이 높겠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3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어닝 시즌이 되는데, 반도체, AI 수익화 입증이 됐습니다. 계속 반도체는 부족해요. 그러면, 근데 왜 주가는 못 가냐? 결국 가격 논리로 봐야 됩니다. 뭐 추석 연휴 9월 말에 있죠. 9월 말에. 바로 지나서 이제 FMC 회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전후 기점 전에 가격 논리가 뭐 가격 메리트가 작용한다? 그러면 다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겁니다.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올해 이벤트 모멘텀 미국의 중간선거입니다. 11월 3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3%죠. 상당히 낮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원 전체 의석을 다 뽑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나리오 봤을 때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잘 보십시오. 보통 역사적으로 중간선거가 있는 해 9월달과 10월달은 좀 혼조세인 경향이 있었다.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대략 한 10월 뭐 어닝 시즌이 기대감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단기적인 그리고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겠죠. 예를 들어서 분열 정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주당을 아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그런 케이스. 그러면은 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규제 가능성 이런 거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는 주의 주지사가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규제 가능성 뭐 이런 게 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좀 미리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 급락에 따른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되돌림은 어느 정도 이어졌고, 그러나 AI 수익화에 대한 입증은 엔트로피익이나 할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이슈는 뭡니까? 여기 좀 적어 놓자면 9월달 여기 안 적어놨는데,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주주환원 정책. 이게 지금 아직 8월 19일입니다만은 8월 안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뭐 8월이 지난 다음에 9월이 나올지 요 부분은 뭐 체크를 해야겠죠. 요거. 근데 요건 이제 소문난 잔치지 않습니까? 이 기대감으로 올랐고 어제는 좀 밀리긴 했지만은 요게 나왔을 때 더 치고 가냐 아니면 차익 매물로 나오냐. 그리고 이제 9월장 요런 케이스 보시고 네. 어닝 시즌 프리 어닝 시즌 전에 가격 메리트가 나오게 되면 뻔할 뻔자 AI 관련 메모리랄지
AI 관련 뭐 칩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다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고 어느 정도 그게 또 올라가게 되면 11월 중간 선거를 좀 의식하게 될 것이다. 요런 흐름. 그래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위주로 좀 대응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뭐 오늘장도 좀 임해야겠죠. 일일비하면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요. 다음 이제 간단하게 뉴스 볼까요? 네. 삼전닉스 200조 원대 주주환원 기금. 실제 200조 원이 될지 이런 여부도 너무 지금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요거보다는 항상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엔스로픽 IPO 앞두고 100억 달러 신용환도 추진한다는 논의 있고 목표 전환형 랩이 6월 한 달 동안에 10조가 팔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뭐 나머지 촘촘하게 내용을 한번 따져보면서 오늘장도 여러분들 네, 건승하시길 네, 기원합니다. 본 영상은 네, 투자의 참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닙니다. 네, 단순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투자 권유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네,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